산티아고 준비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저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고요. 이때 날씨는 초가을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34일을 걸었는데 그중에 3일은 연박을 했어요. 대도시에서 연박을 했는데 팜플로나, 그다음에 부르고스, 레온 이렇게 연박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가방 싸는 것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가방은 오스프레이 가방을 썼어요. 제가 산티아고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이제 갔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데 갑자기 이걸 꼭 걸어야겠다는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그냥 불이 나게 예약을 했던 것 같아요. 비행기도. 귀국짐 정리하면서 산티아고 짐 싸려니까 이걸 막 꼼꼼하게 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도 처음에는 그냥 아마존에서 제일 싼 거, 아무런 기능 없는 거 샀다가 이거는 이제 교회 친구들이 저한테 마지막에 선물로 준 건데 너무너무 이제 사용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했어요. 내가 이게 없었다면 허리가 뽀가졌을 수도 있겠다. 이 가방이 어깨, 그다음에 가슴, 허리, 목까지 쫙 잡아줘가지고 실제 들어있는 무게보다 저는 덜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능성 가방을 처음 매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래서 기능성 하는구나 이제 알았어요. 이 오스프레이는 세계 3대 가방이라고 같이 걸었던 한국인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스프레이하고 이제 또 많이 보였던 가방이 그레고리라는 브랜드가 있나 봐요. 이제 그레고리도 제가 걸으면서 많이 봤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레고리랑 또 하나 또 많이 자주 보였던 게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거는. 아무튼 그래서 그중에 저는 오스프레이를 사용했고요. 이거는 시러스 34? 약간 여성용 같아요. 여성용이고 크기랑 부피도 다 다르니까 개인 짐 양에 따라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는 운동화는 호카라는 브랜드의 카하2라는 제품을 착용했는데요. 제가 기존에 호카 운동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편해가지고 또 검색해보니까 등산화로도 많이 신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순례길 걸을 때도 몇몇 분들이 리뷰한 거 보고 나서 그냥 이걸로 결정해야겠다 하고 그냥 매장 가서 바로 구입한 것 같아요. 그때 한 220불 정도로 구입을 했으니까 대략 얼추 27만 원 정도? 네. 제가 신어보지 않고 그냥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발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적응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거 신으면서 물집은 총 2번 잡혔어요. 양쪽 새끼발가락에 2번 잡혔고 동시에 잡히진 않아가지고 좀 오른쪽 발가락 이제 물집이 나을 때쯤 왼쪽 발가락이 생겨서 조금 삐걱삐걱 되면서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화 괜찮은 것 같고 무게감은 약간 이제 가볍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여름엔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여름엔 좀 답답할 것 같고 근데 저처럼 9월, 10월달 걸으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이 240을 신는데 240을 샀나?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보통 이제 양말을 발가락 양말 신고 등산 양말 이렇게 신잖아요. 두 겹 신고 걸어도 전혀 그런 답답함 없이 잘 걸어지더라고요. 네. 제가 양말은 안에 인진지 양말, 그 발가락 양말을 하나 신고요. 그다음에 단터프라는 브랜드의 등산 양말을 신었는데요. 저도 등산용품에는 관심이 완전 없어가지고 몰라서 이번에 막 검색하다 알게 된 건데 요거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나 봐요. 빨아가면서 신었고 등산 양말은 매일매일 빠는 게 안 좋대요.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빠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매일 빨다가 그 정보를 이제 입수하고 2, 3일에 한 번씩 빨았습니다. 이게 기능성이라서 매일 빨면 좋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거 신었고 곰돌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제 양말에 운동화를 착용했습니다. 이제 가방 싸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가방을 잘 싸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짐을 다 보내는데 노트북은 왠지 파손 위험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보내면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녀야겠다.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가져가야겠다 하고
그냥 챙겼는데,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거를 들고 걸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결국은 가방 배달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네, 너무 그거는 좀 아쉬워요.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했더라면은 이 노트북을 잘 처리하고 가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너무 후다닥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북은 가져가시는 거 진짜 절대 비추고요. 저는 이제 부득이하게 가져갔지만, 네.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세면도구, 스포츠 잘 마르는 거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옷은 속옷 2벌 하고요. 그다음에 양말, 인진지 양말 2개, 그다음에 단터프 양말 2개, 등산 양말 2개. 그다음에 옷은 반팔 2개랑 긴팔 하나. 그다음에 후드티 하나. 후드티도 안 가져가려다가 짐 보낼 때 남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날 후드티가 남았네? 이러고 이러고 가져온 거예요. 바지는 레깅스하고 트레이닝 팬츠 가져갔어요. 그다음에 겉옷은 바람막인데 좀 얇은 바람막이어가지고 초가을 그냥 낮에는 괜찮은데 새벽엔 좀 추웠어요. 그리고 제가 경량 패딩을 못 산 거예요. 생각은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며칠 지내다가 팜플로나에서 경량 패딩을 샀습니다. 그래서 초가을부터 걸으시는 분들께는 경량 패딩 가져가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바세린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바세린 덕을 진짜 많이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바세린 덕분에 물집이 2개밖에 안 났다. 약간 이럴 정도로 매일 밤 바세린으로 아주 덕지덕지 칠을 하고서 잤습니다. 그랬더니 아침 되면 또 그게 또 사라져요. 흡수돼가지고. 그래서 아침에도 한 번 더 바르고 인진지 양말 신고 등산 양말 신었어요. 그래서 바세린이 그 양말하고 발하고의 마찰을 좀 줄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집도 덜 잡히고, 그래서 저는 바세린 가져가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충전기 가져갔고, 그다음에 비상약. 비상약 진짜 나는 제가 제일 건강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그렇게 아픈 걸 보고 나서 비상약 가져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비상약이니까 비상약은 챙기시고요. 그다음에 비닐 우비. 저는 이제 비닐 우비를 샀죠. 생장에서. 비가 올 줄 모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우비 사야 되나 안 사야 되나 이제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딱 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날 생장에서 비닐 우비를 조금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다이소에서 1,000원, 2,000원 할 거를 거기서 5유로 주고 샀으니까 한 7,000원, 8,000원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끝까지 걷는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로 폭풍도 뚫고 마드리드에서까지 열심히 이용했던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용 잘 했거든요. 근데 다이소나 이런 데서 좀 얇은 비닐우비 사셔도 좋고, 아니면 이제 판초들 많이 구입하셔서 가지고 오시는데 판초가 비 오는 날은 진짜 좋거든요. 마지막 진짜 폭풍 걸을 때는 판초가 너무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게 맑은 날은 진짜 짐짝이에요, 판초가. 그래서 본인은 그래도 조금 비를 덜 맞겠다 하고 늘어난 무게도 좀 감당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판초를 추천드리고, 아니면 저처럼 비닐 우비 가져오셔서 어느 정도 보온도 되고 비에 안 젖는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은 그래도 저는 비닐 우비로 버티면서 잘 걸었던 것 같아요. 비닐 우비랑 판초 중에 한 가지는 가지고 오세요. 네. 깔아야 하는 앱들. 저는 까미노 닌자하고 부엔 까미노라는 앱 2개를 깔았어요. 그래서 까미노 닌자는 뭘 알 수 있냐면 거기서 이제 거리를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내가 시작한 마을, 그다음에 끝날 마을을 설정을 하면은 그 앱에서 알아서 거리 계산도 해주고, 또 내가 몇 마을을 지나쳐 가는지, 그 마을에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 카페가 있는지 없는지, 은행이 있는지 없는지, 약간 대도시는 막 뭐가 많아요. 뭐가 많아 쭈르륵 막 있고, 또 집만 있는 데는 정말 마을에 집만 있는데요. 카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구분해서 내가 어디서 쉬어야겠다 이제 알 수 있어가지고 저는 까미노 닌자를 많이 이용했고요. 그리고 계속 거의 그냥 까미노 닌자로 다닌 것 같아요. 부엔 까미노는 가끔 가다 그냥
까미노 닌자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거리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조금 더 잘 나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설명 같은 거나.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2개 다 깔아놓고 다녔고, 까미노 닌자는 그 중간에 맵이 있는데 내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GPS가 핸드폰 인식해서 알려주는 건지 그것만 그 길로 그냥 잘 따라갔어요. 안내해주는 길로. 그래서 저는 까미노 닌자로도 충분한데 혹시 모르니까 부엔 까미노로 데뷔를 해놨고요. 왓츠 앱을 꼭 깔아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제 스페인 현지에서 사람들이 영어를 하기는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영어로 막 질문했는데 스페인어로 막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왓츠앱으로 문자를 보내면은 서로 이제 번역이 가능하니까 알베르게 예약할 때 꼭 필요하거든요. 보통 거의 다 왓츠앱 번호로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카카오톡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왓츠앱은 꼭 깔아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망의 이제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아니지 이미 썼으니까 저의 지출은요. 왜 미국에서 파리 건너간 거랑 뒤에 마드리드는 바르셀로나 이제 여행한 게 있는데 거기는 뺐고 오로지 34일 프랑스 순례길 걸은 것만 해가지고 지출이 이렇게 나온 건데 일단은 교통비는 18.40. 이거는 제가 첫날 파리에서 생장 이동할 때 쓴 내역 같고요. 그 34일 걷는 동안은 제가 교통을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너무 힘들면 버스를 타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때 교통비 정도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이게 매일 타는 거 아니면 그렇게 교통비가 많이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숙박, 알베르게가 지금 530.85가 나왔어요. 저는 공립, 사립 다 이제 잘 섞어가면서 이제 묵었는데 공립의 장점은 싸다. 근데 단점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안 좋은 단점이 이제 화장실 같은 경우예요. 화장실 수압이 낮은 데가 조금 많았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제가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참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요. 깨끗한 데는 깨끗하고 근데 이게 한 방에서 다 몰아놓고 이제 벙크 침대가 막 여러 개 있는 거니까 이게 냄새가 나고 한 방에 몰아넣으니까 한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의 냄새가 이제 섞이니까 채취라고 하죠. 조금 약간 힘들 때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 고는 소리. 근데 코 고는 소리는 사립이나 공립이나 이게 개인실을 잡지 않으면 저는 계속 코 고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네, 그게 제일 좀 힘들었어요. 네, 근데 뭐 순례길은 뭐 편하자고 가는 곳은 아니지만 저는 공립과 사립을 적절히 섞어서 묵었다. 그다음에 예약은 한 2, 3일 정도 전에 했고요. 그게 조금 저는 마음이 편해서요. 그다음에 공립 같은 경우는 선착순이 많고 이 정보들도 다 그 까미노 닌자 앱에 나와 있어요. 이게 선착순인지 아니면은 뭐 예약을 할 수 있는지 공립인데도 선착순이 있고 예약을 받아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보시고 하면 되고 까미노 닌자 앱에 알베르게 이제 별점이 있는데 대체로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별점이 있는 곳이 예약이 빨리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2, 3일 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짤을 연락 돌리고 컨펌 계속 받고 이런 식으로. 네, 이거는 메일하고 왓츠 앱으로 소통을 했고 그리고 조금 걷다가 너무 피로한 날에는 이제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면은 아무래도 나 오늘 잘 곳은 있는 거니까 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사립이 조금 한 2, 3유로 더 주고 이제 예약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시설과 그다음에 저는 화장실에 좀 만족을 많이 느꼈는데 확실히 사립 화장실은 조금 더 깨끗하고 청결하고 수압이 셉니다. 제가 좋았던 알베르기 2곳이 있는데 빌라프랑카랑 지금 온타나스의 알베르게예요. 너무 편안한 분위기 아늑하고 정말 쉬러 가는 느낌? 그러니까 알베르게 때문에 하루 정도 묵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2곳 추천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빨래는 제가 14유로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비싸요. 빨래하는 거 4유로, 말리는 거 4유로니까 도합 8유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싸잖아요. 8유로면 얼마야?
지금 10,000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저는 마음 맞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빨래 할 거냐고 이제 물어보고 나서 빨래 한다고 하면은 같이 했어요. 한 2-3명 정도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매일 혼자 있을 땐 매일 손빨래를 했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빨래를 돌려서 이제 빨래는 14유로. 그리고 이제 식사는 296.6이 나왔는데 이거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밥 먹은 거거든요. 보통 밥은 친구가 생기거나 가다가 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좀 친해진 친구 나중에 가서 거기 만나서 이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그냥 장 봐와서 먹었지만은 친구들이랑 먹은 식사가 지금 296.6이 나왔어요. 그리고 식료품, 이거 마켓에서 산 건데 이거는 마켓에서 산 게 127.26. 확실히 저렴해.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빵 같은 거를 이제 아침, 점심을 제가 이제 만들어서 샌드위치를 싸서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훨씬 더 절약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간식이 153.4인데 이거는 이제 술래길 걸을 때 항상 카페를 들리게 되니까 거기서 카페콘 레체나 또르띠아 이제 먹은 거예요. 근데 또르띠아는 매일 먹지 않았고 매일 먹은 거는 이제 카페콘 레체. 그래도 또르띠아 가끔씩은 먹었다. 네. 그래서 이게 153.44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동기 서비스 이용한 거. 제 노트북 값. 노트북 이거는 175가 나왔어요. 네, 계속 보냈는데 175가 나왔으니까 이게 초반에는 생장에서 그 피레네 산맥 넘어갈 때는 8유로였나?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6유로였다가 사리아부터 4유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게 봉투 같은 데다가 이제 가방에 매달아 놓는데 이게 잔돈이 필요해요. 잔돈이 왜냐면 이제 6유로 했는데 5유로하고 1유로 이제 넣어야 되는데 1유로가 없어서 5유로 넣었다. 그러면 얘네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서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언 듣고 나서 그냥 잔돈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서 잔돈 남으면 꼭 챙겼거든요. 1유로, 2유로씩. 그래서 동키 보내실 때는 꼭 맞춰 넣으시길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문화는 뭐냐면 그 부르고스 대성당이랑 레온 대성당 들어간 거 그 비용인데 그래서 제가 문화란에 넣었나 봐요. 아깝지 않았어요. 부르고스 대성당은 정말 너무 아름답게 5유로가 정말 아까울 정도여가지고 꼭 추천드려요. 부르고스 대성당. 그리고 쇼핑은 제가 이제 첫날에 스틱도 잃어버리고 뭐 경량 패딩도 안 가져가고 그다음에 미니 가방도 안 갖고 와가지고 첫날 엄청 필요한 물품들 산 거예요. 막 내가 사고 싶어서 산 거는 뭐 그런 거 있다. 그 목걸이 정도 하나는 샀는데 나머지는 이제 거기서 걷다 보니 필요해서 산 물건들이 지금 쇼핑이 195.44유로가 나왔고요. 기타가 온데 완주증이에요. 완주증이 페이퍼 하나를 주는데 그게 3유로고요. 통이 2유로예요. 그냥 통인데 조금 아깝긴 했지만 그래도 소중하게 복연해서 와야 되니까. 그래서 총 비용이 순례길만 했을 때 1,525.99가 나왔어요. 1,525.99. 이제 여기서 이제 비행기 값도 안 들어간 거고 다른 데서 이동한 것도 안 들어가는 거라서 딱 순례길만 했을 때 1,525.99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평균이 아니고 제가 순례길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 생활 리듬에 맞게 지출한 거여가지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낮게 나오실 수도 있고 높게 나오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순례길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순례길 생활인데 이것도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다른데 저는 5시 반에서 6시에는 깬 것 같고요. 그리고 6시 반에서 7시에는 나온 것 같아요. 알베르게 평균적으로. 다를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침을 꼭 먹는 편이었어요. 요거트와 바나나 정도로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안 들어가도 먹었어요, 그냥. 중간에 거리 보고 중간 지점에서 카페 들려서 커피 마시고 저는 이제 샌드위치 같은 거 제가 직접 싼 경우가 많아가지고 샌드위치 먹거나 아니면 또르띠아로 아침을 먹고요.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가고 그러다가 3시 이전에는 알베르게에 도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면 저는 빨래도 해야 되고 다음날 예약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3시 이전에 가는 걸 선호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제가 그 바흐레랑 조지랑 걸을 때 4시 반인가 도착했는데 그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알베르게에 대한 걱정 없이 걷는 걸 보면서 아, 저런 걸 배워야 되는데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녁을 조금 거하게 먹었는데 마켓에서 사와서 이제 요리를 해 먹거나 아니면 이제 레스토랑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누어 먹거나 이렇게 했어요. 네. 샤워는 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착하는 시간이 정말 제각각이어서 막 샤워를 기다리거나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약간 일찍 도착하는 편이었는데 다 했고 뒤에 오신 분들도 막 밀리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샤워 시간은 이제 구애받지 않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립 같은 경우는 수압이 낮을 수가 있고 또 시간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5초마다 한 번씩 꺼지는 샤워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들러가지고 빨리 하고 엄청 떨면서 샤워했던 기억이 나요. 술래길에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음식점 추천이에요. 네. 정말 먹는데 약간 진심이라 가지고 나헤라의 메종 엘부엔 얀따르? 이거는 밑에다가 캡션에 달아놓을게요. 여기는 누구지? 이바랑 같이 먹었는데 이때 먹은 감자 스프 맛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진짜 너무 한국식 같은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거기다가 또 양갈비 스테이크 있었거든요. 이제 메뉴 달기였는데 거기다가 음료에 아이스크림까지 14유로였어요. 아직도 기억나. 너무 맛있어가지고 감자 스프를 꼭 드세요. 감자 스프, 양갈비 네 선택하시고 아이스크림 나오고 여기 나헤라에 그리고 여기는 예약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저희가 이제 오픈하자마자 가서 들어가긴 했는데 뒤에 사람들은 못 들어오시더라고요. 다 예약이 차가지고. 그래서 한 번쯤 위치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는 거 권장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르고스에서 바 가우초라는 데 타파스 집이 있어요. 엄청 유명한가 봐요. 구글에서도 평점 엄청 높고요. 저는 혼자 가서 다양한 맛을 먹어보고 싶은 마음에 막 3-4개 시켰나 그랬는데 조금 버거웠어요. 나중에 좀 느끼하긴 했는데 한 2-3명 가가지고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타파스 집 바 가우초 여기도 다시 가고 싶고 만실라의 레스토랑테 라꾸리오사 여기는 스페인 현지인 맛집인 것 같아요. 순례자들은 저희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막 저희 힐끗힐끗 막 쳐다봤거든요. 얘는 어디서 왔나? 메뉴 델디아 먹었는데 여기는 저는 뭐 먹었지? 돼지고기 요리 먹었던 것 같아요. 감자를 슬라이스 해가지고 그거 튀기는 거예요. 약간 포카칩? 포카칩이 약간 위에 올라가 있는데 포카칩만큼 바삭하진 않지만 신선하게 튀겨낸 그 감자의 맛. 하는 건지. 그래서 그거랑 돼지고기가 정말 맛있었어요. 여기서도 메뉴 델디아 먹었고 마지막에 레몬 요거트 먹었다. 나는 이거 왜 기억하고 있지? 레온의 추로스 맛집 1달러에 4개 주는데 추레리아 산타 안나 이거는 아마 시내 가기 바로 전에 있는데 여기가 스페인 아저씨들이 새벽에 줄 서서 일하시는 분들 먹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 먹었습니다. 저도 사 먹었고 가면서 먹으니까 식어도 맛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너무 친절하시고 한국 분들이 많이 와서 그런지 설탕 그러니까 한국 분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막 설탕 하시는데 너무너무 반가웠던 스페인 아주머니가 말하시는 그 설탕이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레스토랑 루미에레라는 곳인데 이것도 레온에 있어요. 레온 중간에 있거든요. 시내에.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곳이고 여기 디저트가 진짜 맛있습니다. 스테이크도 맛있었는데 디저트가 제가 진짜 뿅 가가지고 한 2-3명 같이 친해진 분들끼리 모여서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가면은 맛있는 음식도 맛없잖아요. 근데 맛있는 건 맛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라는 게 같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동안에 조지랑 마크레이랑 정이 좀 많이 들었는데 거기서 엄청 신나게 웃고 떠들고 조금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레온쯤에서 한 번은 조금
거하게 식사를 하고 싶다면 큰돈 내고 저는 식사를 했습니다. 레온에서. 마지막 산티아고의 타버나도 비스포?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 친구 그 마티나랑 같이 간 곳인데요. 타파스 집이에요. 타파스 집인데 여기는 해산물 타파스가 진짜 너무 맛있고 신선해요. 무엇보다 신선해가지고 여기서 새우를 그렇게 많이 관자도 맛있고 여기 타파스는 비싸긴 한데 이 값을 주고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여러 명이 모여서 가서 먹으면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산티아고 타파스 집은 조금 더 해산물한 집이었어요. 시푸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할 점은 도난, 분실인데 제가 잃어버린 게 지금 브러쉬랑 그다음에 새 샴푸, 모자, 캡 모자, 긴팔 잃어버렸더라고요. 모자랑 긴팔은 잃어버린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마드리드 가서 왔나? 제가 술래길을 걸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스하고 뭔가 안 훔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막 매사에 내 물건 꼼꼼하게 챙기거나 그런 거 아닌데 한 번 두면은 그냥 내버려두는 편인데 방심하면 안 되고요. 현금은 항상 제 미니백에 지니고 다녔고요. 물건 같은 경우 짜잘한 물건 같은 경우도 안 훔쳐갈 것 같은 것도 얘네들은 훔쳐간다. 얘네들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훔쳐간다. 그러니까 가방 안에 다 넣어놔라. 제가 가방을 매일매일 잠그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막 큰 가방에 자물쇠를 달고 가긴 했는데 잠진 않았거든요. 최소한 가방에 안에 넣어놓으면 가방을 열고 가져가진 않는 것 같아요. 모든 물건은 다 가방 안에 그래도 잠시 외출하더라도 넣어놓으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마켓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누군가 새 샴푸를 이제 훔쳐가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네, 다 괜찮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야기가 술래길 준비하는데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